물가 상승이 멈출 줄 모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적게 받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방위산업, 방산 섹터입니다. 국내 기업의 방산 수출 규모는 2018년 17억 달러에서 지난해 70억 달러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수출 가시화로 급성장이 기대되고 올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규모 수주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는 종목들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전일 미국 다우존스는 0.05%, 나스닥, S&P는 각각 0.40, 0.31%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강보합으로 마무리된 이유는 첫 번째로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주 후반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지표를 기다리며 관망 모드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CNBC는 5월 CPI 상승률이 4월보다 다소 둔화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역시 5월 CPI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4월보다 0.1%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의 완화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도 반등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금일 국내 증시의 반등 가능성에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커플링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저항 라인을 그려보면 4월과 5월의 저항 라인에 강하게 맞고 떨어지는 격입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반등 상승할 것인지 박스권에 갇힐 것인지 중요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화요일 증시에서는 개인만 홀로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가 더 강했습니다. 그렇게 5월의 중반 이후로 상승세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국내 증시 반등에 희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식성공TV 구독자분들께서도 증시가 반등했을 때 좋은 상승 흐름을 함께 탔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우린 PTS입니다. 로봇 관련주로 분류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도 편입되어 있어서 더블 모멘텀이 있다고 알려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까지 지켜본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6%의 상승세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과도하게 반영되었던 공포심리가 일부 완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미국 CPI 지표 발표와 중국의 규제 완화 그리고 봉쇄 해체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상반기보다는 나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너무 어려운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선별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심한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모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북한이 6월 5일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세 번째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무력 시위인데 지난달인 5월 25일 탄도미사일 3발을 섞어 쏜 지 11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쏜 것은 사실상 처음이고 지역도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이례적으로 무더기 시험 발사에 나섰습니다. 탄도미사일 부대의 여러 목표물에 대한 동시타격 능력을 과시한 셈입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 종료 하루 만에 도발에 나선 것으로 반발 성격, 견제 성격의 행동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도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8발을 집중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8발 미사일 도발에 강대강으로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또한 7일에는 전투기 등 공중전력까지 동원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 고조는 북한의 7차 핵실험으로 최고조에 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현지 시각 6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상당 기간 지녀온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긴급 상황이며 우리는 여기에 대비돼 있다고 확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한 중인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역시 7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회담한 뒤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휘발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7차 핵실험은 마무리되었고 이제 그 시행만 남은 것 같습니다. 트리거가 작동되면 발사되는 총알처럼 핵실험이 강행되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관심 종목에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종목들을 언급했었는데 오늘은 차트를 보고 다른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함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산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은 휴니드입니다. 휴니드는 군납 무전기 및 위성통신 전문 업체로 주력 제품으로는 방위 산업용 무선 전송 장치와 대용량 무선 전송 체계 등이 있는 방산 관련주입니다. 휴니드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1월 말에 최저 6,990원을 기록한 이후로는 5월 중순 한 번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들어 증시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니드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화요일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캔들이 앞선 전거점에 몸통으로 닿았습니다. 현재의 저항 라인은 차트를 길게 보면 작년 3월 이후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던 가장 강력한 라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거래량을 동반하여 이 라인을 한번 뚫어준다면 그 다음 고점까지 좋은 상승 흐름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지금의 저항 라인에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메탈입니다. 포메탈은 탱크와 장갑차 부품 등을 생산하며 방산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밸브를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하면서 원자력 관련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원전 협력에 따른 더블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포메탈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3월 말에 올해 들어서 최고였던 7,450원을 기록한 이후로 5월 중초반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최저 4,935원을 121선 장기 이평선의 밑꼬리로 터치하고 나서는 추세를 지금 돌려주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화요일 캔들이 앞선 고점을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바꿔주었고 매물대가 소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에서 탄력을 받는다면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앞선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길게 보면 지난 3년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위치도 상당한 고점 부담이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저항 라인에 맞고 추세를 돌릴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와 계약을 통해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성능 개량 등을 하는 기업입니다. 우주항공 자율주행 등 미래기술 역량도 있어서 우주항공주로 분류할 수 있고 곧 있을 나로 발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LIG 넥스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1월 말 최저 56,100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5월 말의 지지라인을 살펴보시면 앞선 3월에 저항 라인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5월 말에는 골든 크로스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앞선 최고 가격이었던 87,900원을 이번에 한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차트를 길게 보면 최근 3년 사이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상당한 고점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점 부담감에 따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 올해 2월 이후로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CPI 발표가 좋게 나타나면서 당분간 단기적이라도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